자, 2강입니다. 자, Part 2 15문제 같이 또 리뷰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뭐 중간에 제가 다 이렇게 재생을 다시 하거나 이럴 때 따라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이런 이제 방식에 대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청취, 뭐 듣기 강의를 하신 분 선생님께서 얘기를 이제 하고 이런 학습 방법을 강조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더 이제 유효해졌죠. 지금 뭐 토익 스피킹이나 뭐 오픽이든지 하여튼 뭐 대학생 입장이나 직장도 다니신 분들에게는 이런 또 스피킹 시험들이 또 각종 이제 여러 곳에서 또 이제 요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이제 어린 학생들이 혹시 듣고 있다고 하면 뭐 어쨌든 간에 그쵸, 니트라는 시험 뭐 이런 것들도 갖고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도 말하기 영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듣기 공부를 할 때 말하기도 함께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식의 학습 방법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장을 듣고 그대로 자기가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의 발음이나 억양이나 여러 가지 뭐 강세 전부 다 흉내를 그대로 내서 좋은 액센트, 어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대본을 보지 않아도 스크립트가 없이도 마치 내가 대화자로 참여해서 내가 대화하는 것처럼, 혹은 혼자 만약에 담화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낭독해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쭉 물론 이제 담화 글 같은 것은 뭐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바로 다 암기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장별로 단문은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내가 암기해서 따라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히 뭐 발음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도 청취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 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이제 표현이나 어휘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게 이런 이제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듣고 따라해보고 이런 것들을 아주 편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면서 이제 이번에 Part 2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이제 따라읽기를 잘 하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보죠. Number 11. Who will the director hire as his new administrative assistant? 자, 쉽지 않았습니다. Who will the director hire as his new administrative assistant? 자, who는 일단 잡았습니다. 나머지가 좀 복잡하면 일단 사람을 묻고 있구나. 이 정도라도 최대한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렸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만 만족해서는 점수의 그죠, 목표라는 것이 굉장히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버릇한 연습을 하셔야죠. 단순히 문제를 맞춘 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얼마큼을 들었는지에 복습을 할 때는 초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Who will the director hire at? Who will the director hire? 여기까지 잡아보죠. Who will the director hire at? 자, 디렉터가 누구를 뽑을 건가요? 이거죠. 이사. 디렉터가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Who will the director hire as his new administrative assistant? 뒤에 as his new administrative assistant가 나와요. Who will the director hire as his new administrative assistant? 그래서 administrative라고 하면은 행정상의, 뭐 관리상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정 업무, 관리 업무를 도와주는 assistant, 보조, 비서로서 누구를 고용할 것입니까? 라는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치고는 조금 길고 어려웠습니다. 자, 해보세요. Who will the director hire as his new administrative assistant? 시작. Who will the director hire as his new administrative assistant? 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문제 특강을 할 때 두 번 정도 이렇게 제가 재생을 좀 더 해드리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이제 독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실제 이제 혼자서 조금 더 짬을 내셔서 계속 한 5, 6번 정도 이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는 물론 한 2, 3시간 지나고 나서도 뭐 백지에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암기를 해라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따라하는 그 순간에는 내 말처럼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하시면은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아질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누굴 뽑을까요? A. He was hired last fall. 자, 이상하죠? He was hired last fall. 자, 발음에 유의하시고 He was hired last fall. He was hired last fall. 그렇죠? fall이라고 하지 않고 발음 fall, 오 이렇게 어둡게 발음을 하죠. 자, 그래서 지난 가을에 그는 뽑혔다. 그러니까 고용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하면 he가 나왔으니까 뭐 디렉터가 되는데, 디렉터가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디렉터가 지난 가을에 뽑혔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잡혀야 되는데요. 맥락상. 자, 뭐 그런 것은 전혀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오답이었고요. B.
Down in shipping. 무슨 얘기예요? Down in shipping. down in shipping. 자, 밑에 shipping이라는 것은 이제 배송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회사 내용 내에서의 이야기니까 자, 관련이 없습니다.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C. Leslie Nielsen. 자, 그러니까 좀 생소하더라도 이게 사람 이름이구나 라는 정보만 파악을 하셨으면 됐어요. Leslie Nielsen. 레슬리 닐슨이라는 사람을 레슬리 닐슨을 뽑을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후루물었는데 아무런 다른 정보 없이 사람 이름만 달랑 나온 선택지가 있다면 그건 100% 답이 될 수밖에 없죠. 되겠어요? 네. 자, 일단 이런 요령으로 또 이제 문제를 맞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복습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맞췄으니까 나머지 뭐 못 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 풀이할 때는 최대한 하여튼 그 최소의 노력으로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도 약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익혀 가시되 복습하실 때는 듣기 자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기본에 충실한 그런 복습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Number 12. What is the fastest way to Midtown from here? What is the fastest way to 자, 영식 fastest 하지 않고 fastest. What is the fastest way to What is the fastest way? 가장 빠른 길. What is the fastest way to Midtown from here? 자, from to midtown이죠. midtown from here이죠. 역시 발음이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영식 발음으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어느 길을 타고 가면 되느냐, 어느 길로 가면 되느냐를 묻을 수도 있고 방법을 묻기도 하죠. 교통수단에 두 가지로 다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is the fastest way to midtown from here?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midtown은 도심지하고 시 외곽의 중간이죠. 도심지가 downtown, 그 다음에 외곽지대가 uptown, 그 중간 지역이 midtown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선택지. A. Probably by subway. 됐어요? Probably by subway. 지하철 타고 가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midtown까지 가는데.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길로 가십시오라고 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라 이렇게 답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A번 정답. E. Yes, it is quicker. Yes, it is quicker. 자, 의문사 의문문인데 yes나 no로 답하면 논리에 맞지가 않죠.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물어봤는데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오답이고요. C. Right over there. Right over there. 바로 저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장소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아마도 뭐 의문사 where이라고 이제 만들어지는 다른 질문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 오답들이 이렇게 매력도 높지는 않았네요. 오케이, 정리하고요. 13번으로 가봅니다. Number 13. When will the office be open tomorrow? When will the office be open tomorrow? 잘 들리는 거. When office open tomorrow. 자, 이렇게 네 개의 내용어가 모든 내용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미 파악이 되시겠어요? When will the office be open tomorrow? 정확하게 이제 두 개 나머지 빈 곳을 채워보시면 When will the office be open tomorrow? 저 will이라는 조동사하고 be 원형의 형태가 들어가 있죠. 자, 그것까지 완성해서 해보세요. When will the office be open tomorrow? When will the office be open tomorrow? 자, 내일 사무실이 언제 문이 열리나요? A. Close that door, will you? Close that door, will you? 자, 명령형의 문장을 얘기한다면 뒤에 부가 의문문은 will이죠. will. 그죠? Will you? 이렇게 나오죠. 네. 명령이라는 게 반드시 이제 2인칭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뒤에 will you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close that door, will you? 자, 저 문 좀 닫으세요. 해줄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open이 나오니까 이제 반이요. close가 이렇게 나와서 함정을 만들고 있네요. 오답이고요. Around the corner on Fifth Avenue. Around the corner on Fifth Avenue. 길 이름입니다. 5번가에 있는 모퉁이 around, 그죠? 모퉁이 주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그 오피스가 어디에 있나요? 그죠? Where is the offic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이 되겠습니다만. 자, 오답이었습니다. C. 자, 언제 문 여냐? By 8:30. 됐죠? By 8:30. 자, 이건 몇 시예요? By 8:30. By 8:30. 언제까지인데 8시가 지난 half는 반이죠. 그러면 60분의 반이니까 30분이면 8시 지난 30분입니다. 그래서 8:30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30. 자, 시각 정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8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오전에 문을 연다라는 얘기죠. 늦어도 8시 반에는 문을 열어요.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정리하고요. 자, 14번. Number 14.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자, 할만합니다.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Pharmacy, pharmacy. 이렇게 이제 발음을 영국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A. I left it on my desk. 자, on my desk만 보고 답을 하면 안 되죠. where만 잡고. 예. pharmacy가 데스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I left it on my desk. 하고 I left it on my desk. 이 내용까지 다 잡아가시면 그렇죠.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내 책상 위에 남겨두었다. 놔두었다. 자, 의미가 통하지 않는 응답입니다. B. B번. Right down on Broad Street. 자, 괜찮아요? Right down on Broad Street. Right down on Broad Street. Right down on Broad Street. 바로 거기 Broad Street에 있어요. 됐죠? Pharmacy가 있는 그래서 어느 이제 길 이름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있다. 자, 정확하게 뭐 대화가 완성이 되는 적절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B번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C. C번. Cough medicine. Cough medicine. 자, pharmacy에서 연상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죠. Cough medicine. 감기약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cough medicine. 기침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cough medicine. 감기약, 기침약. 자, 오답이 되겠네요. 15번으로 갑니다. Number 15. How long does the shuttle take from the airport to the city centre? 다시 한번요. How long does the shuttle take from the airport to the city centre? 자, 큰 그림을 잡으세요. 조각조각 하나의 모든 단어를 다 내 머릿속에 그렇게 나열하지 못하더라도 how long, take, shuttle, 그 다음에 airport, city center. 자,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는데 셔틀이 공항에서 city center, 도심부를 얘기해요. downtown. 주로 이제 영국식 영화에서는 city center를 많이 씁니다만 그런 얘기예요. 또 뭐 영국 성우께서 읽어주셨네요. 자, 근데 이제 조각을 좀 퍼즐 맞히듯이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면 큰 그림은 잡았어요. 셔틀이 공항에서 도심부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 이거죠. How long does the shuttle take from the airport to the city centre? How long does the shuttle take from the airport to the city center? 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단어들이 다 들어오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느냐?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내용들, 의미를 전달해주는 맴들을 잘 잡으면 충분히 모든 음절의 발음 혹은 모든 단어가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미 파악할 수가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최대한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일단 일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A. It's about 45 minutes. 자, 답은 좀 쉽습니다. It's about 45 minutes. 45분 정도 걸립니다. 답이 됐네요. B. B번. I have a few minutes to spare. I have a few minutes to spare. 자, a few minutes만 듣고 정답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선택지였습니다. I have a few minutes to spare. I have a few minutes to spare 이라고 하죠. spare는 뭐예요? 짬을 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정도는 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었죠. 자, 안 되고요. C. Not long ago. Not long ago. 아주 오래지 않아. 오래전 그렇게 뭐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Not long ago. 얼마 전에. 자, long이라는 단어가 그냥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45분 정도요. 자, 이렇게 대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케이, 16번으로 가보죠. Number 16. Have I introduced you to Mrs. Cleaver's assistant? Have I introduced you to Miss... 자, have I introduced you to? 내가 너를 누구에게 소개시켜 줬었나? 이걸 물어요. Have I introduced you to Mrs. Cleaver's assistant? 자, 근데 Mrs. Cleaver's assistant예요. 자, Mrs. Cleaver의 비서에게 제가 당신을 소개시켜 드렸나요? Have I introduced you to Mrs. Cleaver's assistant? 자, 그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A. Not very well. Not very well. Not very well.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건 뭐 이제 안부 따위를 묻거나 뭐 하여튼 그렇죠. 그런 걸 물었을 때 not very well. 아주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introduce를 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적절한 응답이 당연히 안 되겠죠. B. 2번. No, but Mrs. Cleaver introduced us before. 됐나요? No, No. 그러니까 you haven't introduced me to Mrs. Cleaver's assistant. 그러니까 나를 Mrs. Cleaver's assistant에게 말이 좀 꼬였습니다. assistant에게 소개시켜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부연설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되는데 no, but Mrs. Cleaver introduced us before. But Mrs. Cleaver introduced us before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자, Mrs. Cleaver가 자, 우리를 당연히 Mrs. Cleaver's assistant와 나를 얘기하는 거죠. 전에 소개시켜줬다.
자, 그러면 답이 되잖아요. 내가 소개시켜줬나요? 아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소개시켜줬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연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정답 B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C. I'm not sure if that will work. 자, 무슨 얘기예요? I'm not sure. 잘 if, 모르겠어요. I'm not sure if that will work. If that will work. 여기서 work는 to be successful. 성공적으로 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될지 성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답이 안 되죠. 네. 오답이었고요. 17번 보죠. Number 17. Will everyone be attending the sales meeting this morning? 다시 한번. Will everyone be attending the sales? 자, will everyone be attending? Will everyone be attending this? 미래의 완료형은 실제 미래의 어떤 진행형이죠.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 진행형은 실제 미래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쓰기도 해요. Will everyone be attending the sales meeting this morning? 자, 그래서 will everyone be attending the sales meeting this morning? 오늘 오전에 있는 자, 판매 영업 회의에 모든 사람이 참석을 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A. In conference room B. In conference room B. 자, 이거는 회의 장소를 얘기하니까 where will the sales meeting be held this morning? 혹은 where is the sales meeting going to be held this morning?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으면 장소를 정확하게 in conference room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B. The research team. The research team. 자, 이렇게 정확하게 팀만 딱 얘기하면 이거는 의문사가 후여죠. 그죠? 누가 참석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the research team이 참석할 것입니다. 역시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니었고요. C. 자, 다 참석을 할 것인가 했더니 No, only the sales department. 됐죠? No, only the sales department. 그래서 아니에요. 영업 부서 사람들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가 풀렸습니다. 자, 대화가 깔끔하게 완성이 되죠. 정답 C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18번. Number 18. How can I be positive Stan gets this contract? 자, 이게 조금 이제 의미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How can I be positive? 일단 how can I be positive? 여기서 positive는 무엇이 옳거나 사실임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이런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how can I be sure? How can I make sure? 이런 의미예요. How can I be positive라는 의미가 여기서 How can I be positive 뒤에 Stan gets this contract?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Stan gets this contract. Stan gets this contract. 그냥 얻는 거죠. 그러니까 스탄한테 내가 이 컨트랙트 계약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스탄이 확실하게 이 계약서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전달을 하고자 했는데 실수가 생겨서 이 사람이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확실히 스탄이 이 컨트랙트를 받도록 내가 어떻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어요. 자, 들어보죠. A. Put it on his desk. 해서 A번이 답이 됐습니다. Put it on his desk. 자,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Put it on his desk. Put it on his desk. 그의 책상 위에 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스탄이 그 계약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어나 이런 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죠? 이 짧은 순간 안에 맥락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시는 게 쉽지 않았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답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B. I lost the first copy. I lost the first copy. 첫 번째 이제 사본을 내가 잃어버렸다. 자, 말이 안 되고요. C. It is getting a few negative reviews. 자, positive 나오니까 negative가 나왔는데요. It is getting a few negative reviews. It is getting a few negative reviews. 그래서 review라는 것은 책이나 연극, 영화의 논평이나 비평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 되죠. 이제 반이어를 통해서 오답을 만든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자, 18번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7문제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19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8월에 이제 그 토익에 올인하셔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대학생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직장인들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좀 나름대로 이렇게 그 공부를 좀 특별히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죠.
이 토익이라는 판 안에서 저희 이제 강사들께 하는 얘기가 뭐 토익 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저희가 토목달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급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정을 듣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 들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이미 저희 그 광고에도 여러 가지 그 모든 내용들 다 이제 담아놨습니다만 시간 투자를 딱 필요한 만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예요. 2달 과정 혹은 이제 복습까지 하면 조금 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토익을 가르쳐본 저와 김정훈 선생님 그리고 또 여기 기획에 참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제작진들의 의견인 것이죠. 그게 틀리지 않은 의견이고 그렇게 저희가 이만큼을 공부하시면 이 점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성실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매일매일 못하고 막 주말에 몰아서 하시기도 하고 뭐 직장인분들은 특히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나시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직한 이야기고 그렇게 정직하게 공부를 하셔야 정직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토익을 한 뭐 몇십 시간 이렇게 딱 공부하면 점수가 뿅 하고 나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시험이 아니죠, 그거는. 아무리 토익이라는 것이 뭐 일정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기출의 소스가 많이 이제 공개되어 있고 뭐 여러 자료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의 폭을 좁혀들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시험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는 전혀 못하고 시간 투자도 거의 안 해도 되는데 몇 가지의 어떤 그 이 비결 뭐 비밀, 비법 이런 것만 딱 이렇게 하시고 나면 점수가 갑자기 몇백 점이 뿅 하고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세우실 때 뭐 어느 그 통로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던 간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만큼의 시간 투자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점수가 나와요. 알겠죠?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그죠? 자, 뭐 얼마나 들으면 점수 뿅 나오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은. 네. 공부는 늘 정직한 노력의 대가로 나오는 거죠. 네. 토익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하실 때, 그 각오를 좀 하시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19번, 이제 가볼까요? Number 19. What will you do after you resign? What will you do after you resign? 자, what will you do? 자, 이게 조금 이제 발음이 약간 이렇게 막 뭉개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네. After you resign. What will you do after you resign? What will you do after resign? 자, 이렇게 이제 딱 그 최초 청취액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다시 들려주지 않으니까요. What will you do after resign? 뭐 하니 후에 사임하면 이거죠. 굉장히 제가 안 이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드렸습니다만 순서대로 하느냐고. 그러니까 너 회사 그만두고 나면 뭐 할 건데 이거죠. What will you do예요. 그러니까 will you라는 정보가 그다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강세가 없으니까 소리가 좀 덜 강조되죠. 그러니까 발음 자체도 약간 명확하지 않게 발음돼요. 왜냐하면 빨리 발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at will you do? 이렇게 된 거죠. What will you do after we resign? What will you do after you resign? 되겠어요? 네. 그런 이제 리듬을 잘 타시는 게 필요합니다. A. Just for a short visit. Just for a short visit. 짧은 그냥 방문차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왜 가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틀렸습니다. B. I'll be here after work. I'll be here after work. 자, after가 중복되어 있는데요. After work는 퇴근 후죠. 퇴근 후에 여기 있을 거야. 아니죠. resign. 사임하고 나서 뭐 할 건데? C. Maybe look for a new job.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Maybe look for a new job. Maybe look for a new job. 아마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지. 찾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다. C번. 오케이. 자, 정리하고요. 20번. Number 20. What time would you like to reschedule your appointment? What time reschedule? 자,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발음이 다른 부분이니까요. 자, schedule, 영국식 발음으로 schedule. 자, reschedule 일정을 다시 잡는 것도 역시 똑같이 reschedule이에요. 그 다음에 appointment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가 파악이 들어와요? 파악이 되시겠어요? What time would you like to reschedule your appointment? What time would you like to reschedule your appointment? 자, 진료 예약이나 혹은 약속 시간을
언제로 다시 잡으시고 싶으십니까? 언제로 변경하고 싶으세요? 들어보세요. A. Any time between 2 and 4 o'clock. Anytime between 2 and 4 o'clock. 2시에서 4시 사이면 아무 때나요. 괜찮습니다. 답이 되겠죠. A번. B. That sounds fine. That sounds fine. 상대방이 하나를 딱 제안했을 때 괜찮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좋겠습니다. 안 되죠. 뭘 얘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 정확하게 뭐 4시에 오시겠어요? 아니면 2시에 오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C. C번. I've always tried to be on time. I've always tried to be on time. I always try to be on time. 자, on time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거니까 약속된 시간에 그래서 저는 항상 약속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가 없죠. time이라는 단어만 중복시켰습니다. 오케이, 자, 21. Number 21. What was the meeting about this morning? What was the meeting about this morning? 이런 거 이제 한 방에 할 수 있어야 돼요. What was the meeting about this morning? What was the meeting about this morning? What was the meeting about this morning? 되겠어요? What was the meeting about this morning? 오전에 회의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에서 뭐 했냐? 무슨 얘기 했느냐? A. Employee sick leave. 되겠죠? Employee sick leave. 자, 역시 뭐 토익이나 업무에 관련된 영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sick leave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병가입니다. 그러니까 leave가 휴가잖아요. 아파서 가는 휴가니까 병가, sick leave. 그래서 employee sick leave에서 직원 병가에 관련해서 회의에서 이제 병가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 답이 되겠죠. Employee sick leave. 자, 정답 A번. B. I met with her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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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녀를 이미 만났습니다. I met with her already. With her already. 자, meet with somebody라는 것은 어떤 회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나는 조금 더 포멀한 상황에서를 얘기할 때 meet with somebody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친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casual한 그런 세팅에서 만나는 거 그냥 meet somebody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C. I gave out plenty. I gave out plenty. I gave out plenty. I gave out plenty. 자, 이거 이제 뭐 앞뒤 매너가 없으니까 음미파악하기 조금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I gave out plenty. give out은 뭘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plenty는 많은 양이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나눠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bout, out 이렇게 뒤에가 rhyme이 되면서 약간 발음 유사했죠. 3점을 만든 거였습니다.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보죠. Number 22. 22번. Where will you have dinner tonight? Where will you have dinner tonight? Where 중간에 조금 안 들리면 dinner tonight. 이 정보로도 충분히 이 문장의 의미는 파악됐죠. 어디서 오늘 밤 저녁. 당연히 먹을 거니 이거죠. 동사는 뭐였어요? Where will you have dinner tonight? 그죠? Where will you have? 이 발음이 조금 잘 안 들렸다고 할지라도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항상 이런 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Where will you have dinner tonight? Where will you have dinner tonight? 오늘 밤 저녁을 어디서 드실 건가요? A. I haven't eaten there before. 자, I haven't eaten there before. There 이렇게 발음하죠. There, 자, British accent로 하면 there, here, there. 저도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이제 그 발음의 느낌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원어민의 발음으로. A. I haven't eaten there before. 거기서 먹어본 적이 없다. 이건 특정 어떤 식사를 할 만한 식당의 이름이나 이런 것이 언급이 됐어야 됐죠. 안 되고. B. I might just eat at home. 자, 무슨 얘기예요? B. I might just eat at home. I might just eat at home. I might just eat at home. Eat at home. 이렇게 home. 자, 역시 영식 발음으로. eat하고 at가 중간에 t 발음이 이렇게 둔탁하게 들리죠. 그래서 eat at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냥 집에서 먹을 것 같아요. 답이 됐죠? C. Once the meeting is over. Once the meeting is over. 이거는 when으로 물으면 됩니다. 그죠? When will you have dinner tonight? 오늘 밤 저녁 언제 먹을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먹겠다. 자, 안 되죠. 오답이었습니다. 23번. Number 23. You turned in your report on time, didn't you? You turned in your report on time, You turned in your report on time. 또 나오네요. on time. 딱 정확하게 데드라인,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자, 보고서 제출했지. turn in, 제출하다. You turned in your report on time, didn't you? didn't you? 자, 뒤에 이제 말꼬리가 올라가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에 맞춰서 제출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출했나요? A. Turn the first corner and it's on the left. 자, 무슨 얘기예요? Turn the first corner 이렇게 그냥 바로 turn이 타동사로도 모퉁이를 돌다, 어디를 돌다라고 해야 되죠? turn the corner, turn the first corner. 첫 번째 모퉁이를 돌면 and it's on the left. and it's on the left. 그럼 왼쪽에 있습니다. 이건 뭐 direction을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B. No, it wasn't a good match. 자, no, it wasn't a good match. 그거는 좋은 매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match가 아마도 이제 경기의 의미면 좋은 시합이 아니었습니다. 자, 전혀 관계가 없죠. turn in, 뭐 제출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 좋은 매치가 아니었습니다. 안 되고. C. I handed it in first thing. 괜찮아요? I handed it in I handed it in. handed it in이죠. handed it in. I handed it in first thing. first 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first thing이라는 것은 the first th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뭐 tomorrow morning 이런 게 주로 많이 붙어요. 그래서 구어체로 무엇보다 먼저. 보통의 경우에는 아침에 맨 먼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서 뭐 in the morning이나 아니면은 tomorrow morning 같은 게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도 맨 먼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우선적으로 그 제출부터 했다. 그러니까 된 거죠. yes, no를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yes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생략이 된 채로. 자, 그래서 뭐 시간 딱 맞춰가지고 제출했냐고 그랬더니 뭐 맨 먼저 제출했어.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그 일부터 처리를 내가 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turn in, hand in 다 제출의 의미고 submit도 제출하다 동사이죠. 자, 그다음에 send in이라는 이제 어구도 있는데 이 그 구동사는 주로 우편 따위로 뭐를 제출하는 것 그럴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send in은 같이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자, 24. Number 24. Would you like to take down my email address? Would you like to take down my email address? Would you like to take down my email address? 여기서 take down은 write down의 의미입니다. 받아 적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take down이 뭐 구조물을 해체해서 치우거나 아니면 바지 같은 걸 뭐 끌어내리거나 뭐 이런 의미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take down은 받아 적다의 뜻입니다. 당연히 이 어구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뒤에 막 email address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내용으로 유출해야죠. 그러니까 내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최소한 그런 의미로는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야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A. Yes, and your phone number. Yes, and your phone number. 됐죠? 그래요. 당신의 이메일 애드레스를 받아 적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요. 전화번호도 불러주시면 받아 적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적절한 응답이 됐습니다. 정답 A번. B. He stayed at the office. He stayed at the office. He stayed at the office. 그는 사무실에 머물렀다. 관련이 없습니다. C. She gave me great directions. She gave me great directions. 길 안내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ddress가 나오니까 이제 연상된 내용으로 함정을 만들었던 거고요. 자, 오답이죠. 마지막 문제. Number 25. Could you hand out these memos for me? 자, could you hand out? 자, 우리 part 1에서 나왔죠? 나눠주다. 그래서 나눠주시겠습니까? Could you hand out these memos for me? This memos for me. 자, 나를 대신해서 자, 이 메모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A. 부탁을 했습니다. I gave it a look. 자, I gave it a look. 자, gave it a look. 자, 그것에게 내가 look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번 살펴봤다는 얘기죠. I gave it a look. 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눠주겠습니까? B. Would you staple this for me? 자, Would you staple this for me? would you staple this for me? 자, for me가 중복되어 있는데요. staple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뭐 스테이플러에 들어가는 못이라고 하나요?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플이 그래서 그걸로 스테이플러로 뭐 매다 아니면 뭐 제본못으로 철하다. 우리말로 조금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이제 딱 찍는 거죠. 아닙니다. 메모를 나눠주시겠습니까? 부탁이었어요. C. Sorry, I'm a bit busy right now. 됐죠? Sorry, I'm a bit busy right now. 지금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부탁했을 때 could you, would you 이렇게 부탁을 하면 보통 들어줄 때는 흔쾌히, of course, certainly, 그다음에 sur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절할 때는 sorry,
I'm afrai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죄송하지만 안 됐지만 힘들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부탁한 내용을 거절할 때 주로 sorry나 I'm afrai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세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으로 자,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Part 2 15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3강에서 Part 3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